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구로 차량기지의 광명 이전이 무산되면서 제2경인선 사업에 변수가 생기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더욱이 대안 노선에 부천 옥길이 제외될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일대 지역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입주 7년 차를 맞이한 부천 옥길 지구. 최근에는 3,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혼잡은 더해졌습니다. 서울이나 인근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자차를 이용하거나 반드시 버스를 타고 환승 거점 지하철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인구가 늘자 최근 부천시 일반동 행정 개편 발표에서 옥길동이 신설됐습니다. 철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일단은 버스로 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많이 불편합니다. 이번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엄청 많이 늘어났는데 전철이 없으면 버스가 감당을 못해요. 출퇴근 시간을 감당 못하고. 그런데 교통선 부천 옥길을 살릴 대안으로 거론됐던 제2경인선 계획이 최근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업의 선행 조건이었던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무산된 겁니다. 반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최근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기다렸던 철도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크게 실망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설명은 여기를 안 지나갈 것 같아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도 확실하지가 않아요. 인천 등 관계지자체 대처와 비교해 부천의 대책 마련이 다소 늦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사실을 언제 아셨으며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왜 대응을 하지 않으셨는지. 아무래도 이제 인천의 경우에는 그냥 인천 중심으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도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걸 오픈하지는 않았어요. 6개 노선이 있었다고 했고. 국토부는 기존 노선대로의 제2경인선 사업이 무산됐다고 밝히면서 그 사이에 GTX-B나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기면서 0.5에서 0.6 정도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방공항, 유령공항이다. 그런 사업들이 보통 0.56 정도 나오는 사업들이에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새로운 노선 계획으로 예타를 신청하겠다면서도 인천시의 대안 노선 때문에 부천이 빠지게 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시에서 용역을 했으니 인천시가 유리한 대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준 게 아니고요. 여러 개를 줬고 참고 자료로 놓고 일단 부천시와 지역 정치권은 부천 옥길을 포함한 제2경인선 새 대안 노선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늦어지긴 하지만 옥길이 패싱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좀 이제 우리 주민들이 알고 가셨을 거고 신구로선 같은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희망적이거든요. 광명, 시흥,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주변이. 그래서 그것을 또 계기로 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한번 좀 모색을 해보려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계획 등으로 사실상 과거보다 제2경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상황. 급기야 지역사회에서는 아예 신구로선 등 유치 가능성이 큰 다른 노선을 공략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화입니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를 다음 달 21일까지 모집합니다. 공모일 기준 신청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60% 이상에게 동의를 받았거나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주 60% 이상의 매각 동의를 얻었을 경우 응모 자격이 됩니다. 새로 건설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 500톤, 음식물 폐기물 24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200톤, 대형 폐기물 50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부지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부천시는 당초 인천 북부권, 서울 강서구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900톤급 규모 광역 소각장을 계획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해 높은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포경찰서는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SNS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자신을 유명 투자자라고 소개한 뒤
대리 투자를 맡기면 2배 이상의 수익금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적게는 3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동일한 수법으로 수사를 받기도 했던 A씨는 해외 사이트 이용으로 거래 내역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 거래의 특징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가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과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시민 행복 교통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는 우선 남동구와 송도, 검단 지역 6개 노선에 광역버스와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하고 신설하는 등 혼잡도를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학교와 공원에 지하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고 부설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통해 2026년까지 15,00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도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인천연구원을 통해 도입 방안과 노선 후보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지난 주말 김포에서는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축제장은 체험 행사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에서 고무오리 인형들이 쏟아집니다. 저마다 이름을 단 5,000마리 오리떼가 아라뱃길을 노랗게 물들였습니다. 유속을 따라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면 이기는 이른바 덕레이스. 국내에서는 김포 아라마린 축제에서 처음 선보인 겁니다. 축제장 한쪽에선 요트 체험이 한창입니다. 난생 처음 즐겨본 요트의 매력에 어른도 아이도 흠뻑 빠졌습니다. 너도 나도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한껏 포즈를 취해봅니다. 원래 카약만 타고 집에 가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렇게 요트도 체험할 수 있는 거를 해줘가지고 지금 잘 타고 있어요. 진짜 막 완전 좋고 한 번 더 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올해 김포 아라마린 축제는 무더운 한여름 대신 5월에 돌아왔습니다. 체험 행사는 대폭 늘렸습니다. 카약과 수상 자전거, SUP까지 아라뱃길 수역을 활용한 수상 레저 체험은 축제 전부터 예약이 꽉 찰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사람들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아라뱃길에서 다양한 수상 레저 체험을 즐겼습니다. 저희는 비 오지만 오늘 젖을 각오로 열심히 SUP 타러 왔습니다. 옆에서 요트도 타고요.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잘 해보겠습니다. 물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는 축제의 의미를 살렸습니다. 특히 첫날 밤 수변 무대에서 열린 한여름밤의 콘서트는 축제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명 뮤지션들이 총출동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아름다운 곳까지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 축제가 매년 저희가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좋은 날씨 속에서 보다 많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께 선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년 연속 경기 관광축제에 선정되며 김포를 넘어 경기도 대표 축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라마린 축제. 축제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의 마음속에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너무 재밌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이렇게 지난 27일과 28일 이틀간 열린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 축제장에는 10,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축제 기간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김포시가 집계한 결과 현장을 찾아 축제를 즐긴 참여객은 10,000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또 온라인 앱을 통한 행사까지 포함하면 30,000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축제 마무리 이후 빗속에서도 사고 없이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차질 없이 진행됐다고 자평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경실련이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취임 1년이 지나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건데요. 네, 인천 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먼저 인천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대통령의 대체 매립지 공약 이행을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해당 공약 내용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는 인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창 강연회 자리에서 수도권 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법도 제시했는데요.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인천 시민들께서 반대하시는 쓰레기 매립지는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인천 서구에 있는 기존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을 종료하려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 매립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인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해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리고 해법으로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를 국무조정을 관할하는 총리실에 맡겨서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공약 이행 상황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윤 대통령이 기존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해 해법으로 제시한 총리실에 맡겨서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무총리실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대체 매립지 조성 추진계획, 수도권 매립지 갈등 조정 기구 설치 등에 대해 문의를 한 결과 총리실에서는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를 운영 중인 만큼 4자 협의체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했습니다. 그러나 4자 협의체는 서로 간의 입장 차이로 갈등을 하다 보니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윤 대통령이 약속한 총리실이 나서면 4자 간 갈등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총리실이 기대를 저버리고 4자 협의체에 공을 돌리면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만 민선 7기 때는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의 시도지사가 한자리에 모인 적이 없지만 민선 8기 들어서서 4자 회동 횟수가 늘어나고 4자 회동의 논의를 진척시킬 실무협의체도 가동되고 있어 아예 진척된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럼 앞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또 어떤 활동 이어갈 계획이십니까? 지난 2015년 환경부와 서울, 경기, 인천 시도지사가 맺은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의 선제적 조치가 이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4자 간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논의가 불발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의 이행은 멈춰선 4자 합의 이행과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천 지역의 여야 정치권과 시민, 인천시가 합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범시민 운동을 벌일 때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포에서 서울 간 버스 전용 차로가 확대되면서 70번 버스 노선의 운행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6일 개화에서 김포공항 버스 전용 차로가 개통되고 고촌 지역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출발해 김포공항역까지 향하는 직행 노선 70C와 70D 버스도 운행을 시작했는데요. 김포시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70C와 70D 노선의 운행 시간을 확인한 결과 버스 전용차로 개통 전 23분 걸리던 운행 시간이 14분까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포시는 향후 평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반까지 2시간 동안 70번과 70A, B, C, D 5개 노선을 총 65회까지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